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1일 밤 11시에 녹화하는 겁니다. 시끌벅적했던 G7 한국의 입장에서 시끌벅적했던 G7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룹 G7이라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 서방국가 7개의 그룹을 말하는 게 G7입니다. 시끌벅적하게 끝났는데요. 대한민국 언론과 또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의 G7 2박 3일의 활동상을 띄우고 지지율을 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실패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도 하지 않았고 큰 이득도 없다. 결국은 가져온 거는 없다. 당연히 그러죠. G7의 중심은 G7입니다. 미국이고 또 일본이죠. 일본에서 개최했으니까 일본은 얻을 거를 대부분 얻었고 미국도 얻을 거는 대부분 얻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한국은 뭐 업적을 자격으로 갔으니까 중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한국 언론만 그냥 윤석열의 중심이냐 그냥 동정을 보도하는데 동정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일단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거 두 가지는 있었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생존자들을 갖다가 위무했으며 거기 건의 너는 뭐하러 가니? 네가 대통령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위령비를 오늘 기시다 부부와 김건희 부부가 김건희 부부가 참배를 했다. 그게 원폭 피해국은 일본이고 또 가해국은 미국이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세계 인류 평화에 가해를 한 건 일본이고 한국은 그냥 당시에 조선이었으니까 식민지 상태 조선이었으니까 조선 인민들이 조선 백성들이 끌려 들어가서 징병과 징용과 위안부를 갖다가 하다가 그냥 그냥 원폭 파져 죽은 거야.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원폭 생존자들을 위무하고 또 위령부의 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추모를 한 것은 비난할 내용은 아니다 하는 거고 역사적인 문제 들어가면 또 한정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 외에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져온 것은 없었다. 또 가서 2박 3일 동안 가치 외교 또 가치 또 외치고 왔어. 아니 나 윤석열의 가치 외교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응? 박근혜의 창조경제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뭐예요? 오리무중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퀘션 마크를 치면서 그게 도대체 뭐냐. 또 윤석열의 가치 외교 이거 도대체 뭐냐. 자유와 민주. 대한민국에선 자유와 민주를 국민의 힘을 압살하면서 또 상대 진영을 적으로 돌리면서 그러는데 그 가치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는 계속 화두로 남을 것이고 이번 그 G7은 다 아시겠지만 고고TV가 잘난 찰리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봉쇄와 러시아의 제재죠. 그죠? 기술 전반을 중국을 봉쇄해서 중국이 더 이상 발전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중국의 남하를 막겠다. 태평양 일부 또 1대1로를 막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G7이 요번에 태평양 연안국가들을 다 업적으로 초청했죠. 한국에 간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권과 또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기를 윤석열의 그 한일 굴욕회담부터 현재 G7까지 오늘 오후에는 독일 총리가 들어오고 내일은 EU 집행의장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부술이고 부술이. 윤석열의 담대한 외교가 이제 끝마침인데 결국에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득이 되는가 없다. 고고TV가 냉정하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윤석열의 3개월 동안 그 가치 동맹 외교 쇼는 한국 국익에 위해서 얻은 게 없다. 나눠주기만 했고 글로벌 호구로 잡혔다.
그 나중에 다 증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번 G7은 어떻게든 그 한국 언론이 띄우려 그랬으나 대한민국 지존이 나갔는데 젤렌스키가 어제 갑자기 방문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행보가 안 그래도 G7의 중심이 아니고 업체 보였으니까 덜러리였는데 완벽하게 축소됐다. 한일 구력회담과 그 다음에 미국 저자세 외교 다 갖다 준 거야 우리나라가 미국에 솔직히 말해서. 그 나중에 다 증명돼요.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윤석열 외교에 맞춤표를 찍으려 그랬었는데 윤 정권은 그게 어그러졌다. 젤렌스키가 등장하면서 그죠? 요번엔 G7은 러시아 제재죠. 그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제재고 그 다음에 러시아 편에선 중국의 봉쇄인데 러시아 편에선 중국의 봉쇄인데 이 젤렌스키 대단해요. 내가 보면은 진짜 존경할 만한 인물이야.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뿐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영웅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응? 젤렌스키가 오니까 바이든과 기시다와 G7 정상들과 그리고 업저버 4개국 윤석열만 제외하고 윤석열은 뻥 쳤을 거야. 11개국이 그냥 그 젤렌스키와 회담을 하면서 30분 이상 하고 연쇄회담을 하고 릴레회담을 하면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전부 다 이런 거죠. F-16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응? 그래서 젤렌스키를 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제가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서방 세계에서는 젤렌스키를 노벨 평화상으로 올릴 것 같은데요. 노벨 평화상으로. 이 사람의 특징색이 뭐죠? 군복색, 카키색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전투복색을. 대단해요, 이 사람. 이 40대인데. 우리는 왜 이런 그 젊은 정치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요새 하는데요. 정치인은 좀 젊은 사람 해야 되고 관료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코미디언 출신이죠. 연극배우 출신이죠. 이 젤렌스키를 오늘 만났죠. 윤석열이. 젤렌스키가 요청해서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고 여기 젤렌스키 윤석열이 안 만났으면 완전히 국제 호구 왕따가 되는 거죠. 하여튼 30분 정도 만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지금 군사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즉 전투 장비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러시아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 주나. 그거 벌써 포탄 같은 건 들어간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의 협력과 또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차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윤석열이가 인도적으로 지원했나 본데 이 정도는 뭐 다 하고 있죠. 서구 열강들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이게 대한민국 그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데, 러일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재건, 마샬 플랜과 같이 서방이, 우크라이나 1,400조 정도의 지원을 해서 재건을 시킨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국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여하겠어요? 세계 글로벌 건설 업체들이 다, 미국과 유럽에 많고, 그저 중국이 제일 많아요, 요새. 그 중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긴급 후송차나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콩고물이 떨어지겠어요? 꿈 깨세요. 미국과 유럽이 먼저 마샬 플랜과 같이 1,400조 재건 사업에 투입되면서 돈을 누가 되냐고요? 우리는 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서방 세계가 또는 일본이 일단은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은 부스러기 뿐이 못 먹어요. 그걸 갖다가 띄워. 언론들이, 한심한 놈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젤렌스키도 이 부인 젤란스키도 대단해요. 젤란스카, 젤란스카도 대단해요. 김건희 같은 애가 얘 같아한테 젤란스카 같은 영부인한테 갖다 맞출 인물이 못 돼요. 헬렐레 해가지고 가시나가. 자, 우리가 기대했던 또 윤석열이가 기대했던 3개월 동안 한일 회담부터 한미 회담 G7까지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실패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왜 그렇겠어요? 미국은 윤석열이 안 시켜도 그냥 다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안 시켜도 자기 쪽으로 확 붙어 반도체 배터리도 미국 국익 우선으로 갖다 줘.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갖다가 놀랄 정도로 어메이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메이징. 미국 외교부가. 어메이징하게 일본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구조고익을 했어. 한일 군사동맹을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MD 체제를 완성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미국의 정보협정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거를 윤석열이가 미리 빨간불에서 다 줬어? 그러니 한미일 지금 회담해봐야 뭐 할 게 없어요. 야, 윤석열 잘했어. 그냥 반가운 거야, 바이든은. 저런 호구가 있나? 내 말을 저리가 다르면 미국에 이렇게 100% 이게 기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수나 진보당 볼 수 없었어. 미국 역사상. 너무 잘해. 일본도 지들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요구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죠? 그러니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봐야 뭐 특별히 더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왔겠다. 젤렌스키가 오는 순간에 각국의 개별 정상회담들이 다 조정이 들어가니까 2분 했대. 2분 정상회담을. 이게 무슨 정상회담이야? 서치듯 시전하는 정상회담이라고 어떤 신문에서는 네이밍을 하는데, 또 이거 그 용콘대에서는 정상회담 했다고 또 경강부회하고 있어. 아니 3명이 2분 모여가지고 하이 헬로 하와이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콘대에서는 미리 다 어제를 조율하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2분 동안 만난 것도 정상회담이다. 또 이렇게 억강무약을 해. 이거 미친다 진짜 고고티브가. 이런 식으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바이든이 야 너희 일본하고 한국이 다시 워싱턴으로 와. 워싱턴으로 와. 북핵 공조 이야기 하자. 바이든도 바쁘니까. 바이든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 그죠? 그 부채 한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디폴트 되느냐고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야, 우리 다시 한번 미국에서 만나자. 또 윤석열은 좋아 죽을 거야. 일본이 항상 그런 애들이고. 쪽팔린 줄 압시다, 우리. 응? 아무리 그래도 2분을 만난 거를 어떤 언론에서 5분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10분 만났다고, 어떤 언론에서 2분 만났다고 그러고, 2분이 정확한 거야. 하이, 하와, 이거 잘 있었어? 야, 사진 찍자. 그거로 끝난 거야. 거기서 바이든은 야, 미국에서 워싱턴 회담할 테니까 북핵 공조,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들어와. 이렇게 된 거야. 쪽팔린 줄 압시다. 이것을 웅콘대에서 뭘 또 정상회담이라고 또 뻥튀기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유상범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이 외교 실적을 띄우려고 하는데 외교 실적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보수의 입장이나 강성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북, 반중, 반러 해가지고, 그죠? 서구 세계에 확실히 경도되고 서구 세계에 확실히 붙은 거. 미국과 일본 쪽으로. 그죠? 그렇죠. 그거인데, 그게 대한민국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국익이라는 건 요새 군사 외교도 있지만은 경제죠, 경제. 그게 이제 곧 이제 내년 이맘때쯤 가면 1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게 현실화가 될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국힘에서 그래 말하는 게 요번에 G7 갈 때부터 한국이 말이야 G8, G8으로 말이지 가입할지도 모른다. 그런 애드블러는 떼고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 덜러리만 쏘고 겉에만 빙빙 돌다 온 거야. 윤석열이가. 응?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안 했죠? 기시다고 30분 했죠? 그리고 나머지고서 만나가지고 10분, 20분 정상회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상범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단해. 수석대변인이래. 수석대변인이 대한민국이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나 미치겠다. 들어가기 전에는 벌써 조선일보가 말이야, 대한민국이 G8에 말이야, 가입될지 모른다. 사실상 세계의 5 내지 6위의 강대국이다 그러더니, 국민소득만 가지고 강대국이야? 국민소득만 있다 강대국이냐고. 그리고 군사 국방력이 5, 6이 된다 그게 강대국이냐고. 땅덩어리, 문화적인 토양, 자본, 서구 자본주의 과정, 다 따져야 돼요. 보는 게 뭐예요? 저 나라가, 사회적 시스템과 민주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어느 나라가 G7이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이 재앙적 대통령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같이 야당을 완전 적으로 돌려버리고, 야당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여당을 받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마크롱 보세요, 마크롱. 마크롱도 역시 재앙적 대통령이죠. 그냥 야당과 그 데모 민중과 그냥 계속 토론하고 부닥치고 설득하고, 그러죠? 그 미국 같은 데도 바이든 같은 경우도 역시 재앙적 대통령이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나 의회 권력하고 팽팽하니 의회하고 야당들하고 맨날 통화하고 밥 먹고 야당 의원들 딸 손녀의 그 생일까지 챙겨가면서 하는 게 민주주의 실체가 있는데 무슨 그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경강부회하는 거 보고 유상범이가 이거 성명을 내는 거 보면은 수석대변인 기가 차요. 난 이런 거 보면. 응? 대한민국 G7이 G8이 뭐하러 일본의 구륙 외교를 하고 미국의 저자세 외교를 하냐고. G7에 가가지고 덜러리도 아니고 그냥 건의하고만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말이 사진이나 찍고. 보수주의자예요, 고고 TV는. 미국 가서 아무 실적도 없고 NC진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실질적인 핵 공유라고 뻥을 치니까 실질적인 핵 공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백악관 외교부가 핵 공유 없다, 실질적이 아니다, 실질적인 핵 공유가 아니다 그냥 날려버리잖아 윤석열을. 이번에 또 그런 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기분상 우리 G8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 시비를 걸겠어? 또 이걸 갖고 나와. 이런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화 안 내려고 그러는데, 짜증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응? 그럼 남은 게 뭐냐? 2박 3일 동안에 윤석열을 띄웠고, 윤석열이 화려하게, 그 글로벌 외교에 맞춤표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지율 이제, 이번 주에 보죠. 뭐, 얼마나 오르나. 그런데, 남은 게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 물질뿐이 안 남았어. 물론 민주당도 나빠. 그 G7에 가서 윤석열이가 설레발치면서 갖고 온 거 하나도 없은 거 맞아요. 그런데 뭐 기시다이 참모냐? 그런 식으로 그 민주당의 그 대변인 놈들이 그 여자의 그 강선우가 아주 대변인이 그 대변을 발표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변 같더라. 뭘 기시다이 참모냐? 그까지 나오냐? 그러니 민주당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윤석열이 가서 후쿠시마 오염 문제 해결했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거니까. 그리고 대북, 강경책 좋다. 문재인은 대북 유화책 했으나 강경책 좋다. 그런데 중국 관계는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정도만 뭘 하면 되지. 이놈의 쉽게더라. 뭐 기시다이 참모냐? 또 매국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문제가 나왔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좌파나 민주당이나 이것들은. 근데 윤석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요번에 그 G7에서도 보면은 이 조선 중앙 언론하고 또 중도지하고 좌파지가 후쿠시마 오염 문제를 전혀 정반대의 이거 보도를 하죠. 중앙동아는 어떻게 말을 해요? 중앙조선은 후쿠시마 오염 문제를 G7 정상이 인정을 했다. 방출 인정을 했다. 이하야를 믿기로 했다. 이하야의 보고서를 믿기로 했다.
근데 좌파나 중도지들은 어떻게 보고를 해요? 어? G7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환영을 안 했다. IAEA의 과학적 근거고 그 검토를 믿기로 했으나 G7의 공동 성명은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해를 주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했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은 G7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IAEA니까 미국이 승인해서 오염수를 방류할 텐데 그냥 놔두면 돼 우리는 설정. 그런데 계속 이것들을 갖고 나오는 거야. 국민의힘이나 용콘대가. 응? 성일종이라는 놈이 또 나왔더라고. 성일종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응? 봐라 IAEA도 말이야. 아니 G7도 IAEA의 결과 발표를 인정한다 그랬지 않느냐. 왜 너희 민주당 이런 과학적 근거를 선동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이것들이 윤석열 하나 지키고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지네 정권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 감정을 팔아먹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다는 게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 정서죠. 그죠? 우린 반대하면 돼. 다른 나라 같이. 윤석열이 중국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대만 좋아하잖아. 윤석열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다 반대하잖아요. 그럼 우리 묻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나 용콘대는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지키려고 그냥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없다 그러고 1리터 10리터를 그 자리에서 마셔도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윤석열 정권이 타격을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남은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뿐이 안 남았어요. G7에서. 응? 이제 돌아오고 내일부터 당장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요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하는 걸 G7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실패했죠. 그게 정상이에요. 실패했는데 하여튼 일본은 얻을 거 다 얻었어.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G7을 열면서 일본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걸 얻었고 또 바이든하고 그 G7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북한 미사일 문제도 거론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납치자 문제도 거론했고 G7의 공동성명을 받아냈고 또 미사일 문제도 일본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북한 중국의 미사일이. 그것도 G7의 공동성명을 받아냈고 그렇죠? 일본은 얻을 거 다 얻었어. 이 기시다가 노련한 외교관이 출신이죠. 바이든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G7 국가들도 수십 년을 정치한 사람들 아니에요. 노련한 정치꾼들이죠. 근데 우리 윤석열이 이제 1년 돼가지고 내 가치 외교, 민주 외교, 프리덤 외교 가서 설레벌 치고 호구를 또 당한 거야. 응? 우리나라 국력은 실제적으로 세계 10위 정도는 되죠. 그 하나가 경제력이에요. 경제력뿐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부상되는 아이돌 그룹 K-팝뿐이 없어요. 응? 그럼 대한민국을 다 알아. 대한민국은 미국을 따라가고 일본을 따라가고 독일은 제조업 국가니까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신생산 산업에 최소한 다크호스는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전 세계 그 정상들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대한민국을 접촉하려고 그러죠. 얻을 게 많으니까 대한민국한테. 그죠?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대한민국 좋은 환경이에요. 국제 외교 나가면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됐다는 게 지금 전 세계 정상들한테 다 찍겠다는 거죠. 응? 그래서 막 윤석열 만나가지고 야 쟤네 반도체 메모리뿐이 없지만 쟤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야 우리도 어떻게 해가지고 엮어볼까 다 그거예요. 남은 건 후쿠시마 오염수뿐이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윤석열이가 말한, 국힘이 말한 윤석열이 슈퍼 외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볼만할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